당신은 한식을 좋아하는가? 오, 그렇군. 나도 정말 좋아한다. 그럼 다음 질문. 당신은 김치가 글로벌 푸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늘은 한식과 국뽕이라는 주제로 가볍게 시작한다. 한국인들은 종종 일본인이 김치를 기무치라고 발음한다는 이유로 김치를 뺏어가려 한다느니, 중국인이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우긴다고 거기에 열을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식에 대한 묘한 집착을 드러낸다. 그런데 사실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이 한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김밥과 청국장. 엄밀히 말해서 한식이 아니다. 김밥은 일본 음식 후토마키가 원조이고 청국장은 청나라 시절 중국 음식이다. 심지어 청나라에서 배워온 장이라고 청국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한식인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게 자존심 상할 일이냐는 것이다. 일본은 인도의 카레로 그들만의 카레인 일본식 카레라는 바리에이션을 만들어서 하나의 식문화를 개척했다. 우리는 일본이 카레를 가져다 썼으니 인도가 일본보다 낫다고 생각하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따지자면 한국식 청국장도 김치와 고춧가루를 넣어서 콩장 특유의 텁텁함을 줄인 한국식 바리에이션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국식 치킨이라는 세계 무대에서도 매우 경쟁력 있는 바리에이션 음식이 있고 이건 실제로 돈이 된다. 그 밖에도 파리바게트는 이름값에 맞게 파리로 역수출까지 되었다. 오늘 다룰 책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이다. 이 책은 유교라는 거짓말이 만드는 민족주의로 인한 세대성과 꼰대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한국인은 한국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고 학교에서는 사실을 건조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단일민족과 같은 국수주의적 거짓말을 가르친다. 공자가 태어나기도 700~800년 전 황허유역의 은나라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쿠데타를 두고 상소와 관련된 여러 문헌들은 아버지 무정이 형인 조경을 두고 동생 조갑을 왕으로 세우려 하자 조갑은 이를 피해 있다가 할 수 없이 왕위에 올랐다 라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1899년 땅속에 3500년 이상 묻혀있던 갑골문이 발견되면서 은나라의 본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땅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유교 근본주의자들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 진실은 은나라의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된 맏형 조강보다 동생인 조갑이 더 똑똑했었고 몇 년간 숨어 지내던 동생 조갑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고 형을 죽인 것이었다. 유교 근본주의자들에게 이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따라서 공자는 상서를 편찬하면서 유교적 가치를 위해 진실을 편집하였다. 그리고 유교 근본주의자들은 토론을 원천봉쇄했고 이 경전들은 아랫사람에게 일방통행으로 하달될 뿐이었다. 그리고 왕이 된 조갑은 이전에 있던 모든 토템에 대한 제례를 폐지하고 자신의 직계 혈족들에 대한 제사만을 강화했다. 조갑은 조상신을 전쟁, 농사, 날씨, 질병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천후적 존재로 만들었고 이는 주변 부족들에게 자신의 조상이 모든 토템과 샤머니즘적 숭배 대상을 초월한 존재임을 과시하여 자신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족보 만들기는 이렇게 시작됐고 이는 공자에 의해 유교 문화의 단초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공자는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과거의 왕을 미화했는가? 도덕적 기준을 만들고 검증 불가능한 과거의 인물을 내세워 논쟁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버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과 양, 오행의 요소들이 순환하며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일식, 월식, 지진,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현상을 만들고 이것이 백성들과 신하들이 불충하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말했다. 공자의 도덕은 사람이 아닌 정치를 위한 도덕이었다. 유교는 근거도 없는 믿음을 세상 만사에 적용시켰다. 과학이고 나발이고 없는 코미디, 그게 바로 유교이다. 과학과 합리주의는 유교 사회 속에서의 이단일 뿐이다. 그리고 조선을 빈곤으로 가득 채운 철학은 바로 주자가 공자, 맹자의 유교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주자학이다. 주자가 사색하고 나름대로 결론 내린 이 공론은 조선 유교의 뿌리가 되었고 조금의 이견도 용납되지 못했다. 조선에도 김옥균 등의 개화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세상을 뒤집기에는 조선의 권력을 쥔 자들이 주자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고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공자라는 거짓말쟁이는 종교 그 자체였다. 반면 일본은 130여 년 전 예리하게 날선 일본도로 이 거짓말쟁이를 무참히 베어버렸고 메이지 유신을 이뤄냈다. 천황을 제외한 신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뱃사람들은 발빠르게 서구 선진 문물을 가져왔다. 그렇게 일본은 순식간에 아시아의 맹호가 되었다. 니체는 도덕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르상티망이 만들어낸 것, 쉽게 말해 약자의 열등감과 분노를 듣기 좋게 포장한 것이라고 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토론이고 토론에서 상대방을 부도덕한 인물로 내세우는 것은 최악의 토론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유교는 장유유서를 앞세워 토론을 막고 도덕을 떠들어대면서 소신을 꺾어버린다. 이들과 맥락은 다를지 몰라도 많은 철학자들이 도덕에 대해서 경계했음은 눈여겨볼 만하다. 유교에서 도덕의 강조가 만들어낸 비극은 유교야말로 부도덕함을 증명한다. 유교는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존경심을 강조하여 계급 질서를 공고히 한다. 그래놓고 유교는 산업공상 순으로 신분의 귀천을 점수 매겼다. 아무런 생산성도 내지 못하는 천하제일 암기력 대회 출전 선수들을 으뜸으로 여기며 존중해줬고 농작물 뺏어먹기 좋은 농사꾼들을 그나마 사람 취급이나 조금 해줬고 대장장이와 장사꾼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 그래서 지금의 잘 사는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 살지? 제조업이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국가이다. 삼성은 그리고 현대는 세계 최고의 대장장이이자 장사꾼이다. 반면 조선은 대장장이를 천시했으니 창의력이 발달할 수가 없었고 장사꾼을 천시했으니 선진문물을 보고 배울 게 없었다. 국가의 미래는 고작 글 베껴쓰기나 벼농사 따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혁신을 이뤄내서 시장의 차가운 경쟁에서 승리해내겠다는 창조적 기상과 물 건너에 좋은 물건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태평양이라도 건너겠다는 도전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불투명하게 유지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전문성은 존중하지도 못하며 구성원이 그래도 이게 도덕적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게
살게끔 만들고 의심을 품는 순간 도덕적 죄의식이 작동하도록 교묘하게 세팅된 시스템, 그것이 바로 유교 사회이다. 유교 경전이 혓바닥이 긴 이유는 나쁜 걸 좋다고 말하고 좋은 걸 나쁘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은 미리 입막음시켜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유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효마저 나쁜 걸까? 김경일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 효도가 자식들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마지막 인생마저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고. 효도라는 미명 때문에 부모를 양로원에 모시기가 꺼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은 얼굴 몇 번 더 보려고 자기 일상에 무거운 스케줄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의료와 부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 문제는 효도로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서비스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은 풍족한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다. 허울 좋은 십선비 유교 경전이 만드는 위선이야말로 가장 부도덕한 것이다. 김경일은 유교의 가장 큰 폐해로 우리 것이 최고라는 착각과 타민족에 대한 배타주의를 꼽는다. 양산형으로 영상을 찍어내는 국뽕 유튜브가 한국에서는 꽤나 먹힌다. 친구가 나한테 자주 하는 소리가 나도 국뽕 유튜브나 할까이다.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시작했다가 이 소리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 본인도 본인이 하는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을 못하더라. 최근에는 축구선수 은바페가 이강인을 칭찬한 국뽕 쇼츠 영상이 며칠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넘겼다. 영상은 AI로 조작된 영상이었고 이는 프랑스의 뉴스에도 다뤄져 국제적 망신을 샀다. 이게 사실이었다고 해도 나는 왜 이게 인기가 많은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당신들 인생이 이강인이랑 뭐 그렇게 연관이 있으며 한국이 이강인 같은 선수를 가졌다고 해서 당신 인생에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 아르헨티나가 메시 11명을 가졌어도 한국이 더 좋은 나라다. 이제 빨간 약을 삼켜볼까. 우리가 가장 자존심 부리는 상대, 한일전만큼은 이겨야 한다고 외치는 상대인 일본과 비교해보자. 우리나라는 노벨상 몇 개, 고작 평화상 1개. 그렇다, 고작이라고 말한 거 맞다. 노벨상의 근본은 과학상이니까. 반면 일본은 노벨 과학상만 총 22개를 따냈다. 일본은 여기에서 비롯된 밀도 높은 기초과학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휩쓰는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도요타, 닌텐도, 소니, 캐논, 무지루시, 아사히, 유니클로, 카시오 등 이름만 들어도 무슨 회사인지 훤히 보이는 이 슈퍼 헤비급 기업이 다 일본 기업이다. 반면 일본인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몇이나 알까? 삼성, 현대 정도 알려나? 그래, 삼성은 알만하겠다. 삼성이야말로 일본이 자랑하던 전자기업들을 전부 세계 시장에서 몰아내고 자기네 물건으로 진열대 메인을 전부 도배해버린 그야말로 한일전을 완벽하게 제압해버린 기업이고 일본의 전자기업에게 있어서 저승사자니까. 그런데 대반전, 삼성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과 재료 그리고 제조를 위한 설비들은 죄다 일본산이다. 한국의 산업은 상당수가 일본 기업이 만들어낸 부품과 재료에 의존한다. 기업 얘기 외에도 당장 학교에서는 거짓말을 가르친다. 그깟 민족적 자존심이 뭐라고.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다양한 인생들에 대한 자각 없이 조선이 일방적 수탈만을 당했던 것으로 일본을 악마화한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신분제가 폐지되고 법치주의가 시작되고 인구수와 평균 수명, 도시 인프라가 늘어나는 등 삶의 수준이 크게 올랐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국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지배국이 식민지로부터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어내기 위해 자기네 시스템을 식민지에 이식해서 벌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하지만 공자가 상서를 편찬할 때처럼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애국적 역사 해석으로 역사를 왜곡했다. 그리고 일본을 혐오하게끔 세팅된 메시지가 그대로 교실로 전달된다. 나는 여기서 히틀러라는 괴물이 보인다. 한국판 네오나치를 키우는 대한민국 교육. 그야말로 인종차별적이고 역겨운 교육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우리가 국뽕에 젖어서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남 탓이나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은 위기의식을 갖고 사실 앞에 겸손하며 낮은 자세로 일본을 배울 때이다. 그래서 원래 질문, 김치가 국뽕을 채워줄 만큼 글로벌해질 수 있는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 첫째로 냄새 때문에. 김치 냄새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에게 호소력 있다고 보기는 무리다. 둘째로 메인 음식이 아니니까. 김치는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는 기나긴 밑반찬, 스시와 스테이크는 짧지만 강렬한 메인 요리. 우리가 한식을 말할 때 이런 김치부터 떠올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조상의 가난했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하다 보니 짧고 강렬한 음식, 다시 말해 스시나 스테이크와 같은 식문화가 발전할 수 없었음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우리 것에 대해 냉정해질 때가 되었다. 우리끼리 하지 말고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신토부리를 버리자. 우리는 한국인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곧 세계인이다. 국경선은 무의미한 세상이다. 나라문을 닫아놓을수록 병신만 되는 세상이다. 유교의 최악인 점이 바로 이 폐쇄성이다. 유교의 폐쇄성은 토론을, 경쟁을, 세계화를, 발전을 막는다. 앞서 말한 배타적인 국뽕민족주의도 결국 이 폐쇄성에서 비롯된다. 외래어를 순 우리말로 고쳐 쓰자면서 땡깡을 때로 바꾸고 오뎅을 어묵으로 바꾸자면서 나를 가르치려 들고 되도 않는 PC에 찌들어서 깨어있는 적 위선을 부리는 미디어와 국립국어원의 캠페인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때로는 애새끼 특유의 지랄맞은 느낌이 안 산다고. 그리고 오뎅 은 애초에 일본 음식이라고. 나는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말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만약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다른 세계인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궁핍과 빈곤으로 몰아넣는다면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부터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글이 아닌 써먹기 위한 말부터 배우자. 그리고 빨리 서구권 녀석들을 찾아가서 배운 영어를 써먹자. 영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다. 제2의 모국어다. 영어를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은 매우 크다. 존중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원숭이처럼 반복해서 외쳐댄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를 존엄하게 봐주지 않는다. 존중은 타인
타인에게 열린 태도와 그들에게 제공한 가치를 통해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끼리 따뜻한 국내 무대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 외국어를 배우고 선진 문물을 들여오고 차가운 국제 무대에 스스로를 밀어넣어 선진 세계인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게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쟁취해야 한다. 김치나 된장이 되기보다는 교촌 치킨이 미스터 피자가 파리바게트가 되자. 한국인은 한식만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팔아야 하는 건 한식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것이다. The only people Asian people beef with is other Asian people. Like if you call a Korean guy Chinese, I've done this. They will flip out. Hey! What make you think I'm Chinese? I am Korean. I look Chinese. Yes, motherfucker, you do look Chinese. That's why I said it. It's an accident. Nigga, to the untrained eye, you all look Chinese to me. The mistake, I'm not trying to offend you. Just learn to live with it. That's all I can tell you.